강서구 침수의 역사와 위험성, 자연 홍수터가 수리 식민지로 고착되기까지. 1990년 9월의 경고, 100년에 한 번이 아니었던 홍수. 1990년 9월, 서울과 수도권은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고양군의 한강 제방이 유실되었고, 김포와 강서 일대에서는 한강물이 둑을 넘기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민관이 총동원되어 모래주머니를 쌓고 둑이 터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난이다. 그러나 이 홍수는 사실 100년 만에 처음 온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강, 같은 제방, 같은 땅에서 이미 65년 전 훨씬 더 큰 재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9월 대홍수 때는 한강 수위가 192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 고양군 측 제방이 일부 유실되고 고양 일대가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한강 남쪽 강서구 방면 제방도 범람 직전까지 위협받아 주민과 군인들이 총동원되어 제방 위에 급히 모래주머니를 쌓아 겨우 버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1925년 이후 65년 만에 되풀이된 한강 대홍수로 평가되며 제방에 의존하는 강서, 김포 일대 치수 체계가 여전히 근본적 취약성을 진임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1985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강사가 정리한 바와 같이 1925년과 1990년은 그 중에서도 기상청 발족 이후 최대 규모의 재해로 기록됩니다. 강서구는 왜 원래부터 취약했나? 한강 하류의 자연 범람원. 과거 김포반도 및 한강 하류 지역이던 강서구 일대는 전통적으로 홍수 상습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강 유역은 장마철마다 범람이 잦았고 한강 인근 지역은 거의 매년 홍수를 겪는 상습 침수지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한강 연안은 해마다 수위가 크게 올라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반복되었고 당대 기록에 비가 많이 오면 한강 수위가 6m에서 7m만 상승해도 경성, 용산, 마포북은 가옥들이 바로 침수될 정도라고 할 만큼 취약한 저지대였습니다. 즉, 현재의 서울 서남부에 해당하는 강서구 일대는 원래 한강의 자연 범람원에 해당하여 비가 오면 강물이 넘나드는 저지대 습지 환경이었습니다. 1925년 을충년 대홍수, 지역 질서를 바꾼 분기점. 특히 1925년 을충년 대홍수는 이 지역 역사의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1925년 7월 중순 한반도에 연속적인 폭우가 쏟아져 20세기 최악의 홍수로 기록되었고 당시 한강 하류의 김포와 현재 강서구 일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김포 반도와 양천 일대의 제방이 붕괴되거나 범람해 수백 가구의 농가가 파괴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월 12일, 13일 이틀간 280mm 이상 폭우가 내려 한강 상류에 물이 밀려들었고 김포 지역에서는 전오리 홍도평 제방 붕괴로 600여 호의 가옥이 유실 또는 파괴되고 2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동 전체가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 김포농장까지 모두 물에 잠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강사가 정리한 서술에 따르면 1925년과 1990년이 최대 규모의 재해로 기록되며 특히 김포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 것은 1925년 대홍수였습니다. 유실 120호, 전파 200호, 반파 300호로 총 620호의 농가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망 20여 명과 부상 20명, 농경지 100여 정보 메모리라는 피해는 단순한 침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붕괴에 가까운 참사였습니다. 전호리와 김포농장 홍도평의 제방이 붕괴되며 40여 호가 침수되고 주민 200여 명이 두 척의 배로 구조되었으나 한 척은 급류에 떠밀려 풍덕 근처에 표착된 뒤에야 구조되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전무해지자 이재민들은 강원도까지 걸어가 품을 팔아 조, 수수,
옥수수 같은 잡곡을 구해 겨울을 버텼습니다. 이 참사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난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도 반복되었던 홍수 재난이었습니다. 1925년 이후의 재편, 복구가 아니라 치수 사업과 토지 개량으로의 전환. 1925년 대홍수 이후 강서구 지역의 지형과 이용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워낙 피해가 심각했던 탓에 일제당국은 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니라 대대적인 치수 사업과 토지 개량을 통해 재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강 하류의 범람원이던 강서, 김포 일대는 본격적으로 인공제방으로 둘러싸인 농경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참사는 자연재해를 넘어 식민지 통치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김포와 강서 일대를 단순 복구 대상이 아니라 식민지 농업 생산기지로 재편했으며 한강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26년에서 1933년 사이에 한강 하류 제방을 축조하게 되었다라고 명시하듯 1925년 대홍수는 조세, 지대, 쌀 수탈 체계의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1926년 이후 한강 하류 대규모 제방 공사와 수리조합 체계의 도입. 1925년 홍수를 계기로 일제는 한강 치수 사업의 시급성을 깨닫고 1926년부터 한강 하류에 대한 대규모 제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독부는 1926년부터 약 980만 엔의 큰 예산을 투입해 장기적인 방수 공사에 착수했으며 사업구역은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김포 등 한강변 전역에 걸쳤습니다. 오늘날 강서구에 해당하는 옛 양천, 김포 지역을 포함하여 한강 하류 유역 전체에 제방을 쌓고 하천 개수를 하는 공사가 1926년부터 1930년대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제도가 수리조합입니다. 수리조합은 일본식 관계조합 제도로 치수와 관계를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식민지 쌀 생산, 수탈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김포, 강서 일대를 일본식 관계, 제방 체계로 재구성하는 수리조합 제도가 도입되었고 양동, 양천, 부천, 김포농장, 김포하류 수리조합이 조직되면서 한강 하류는 제방과 배수시설로 통제되는 거대한 인공수리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천 일대 수리조합의 규모와 제방, 홍수터 리듬의 차단. 강서구 일대에는 1920년대 후반 양천 수리조합과 양동 수리조합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천 수리조합은 1923년 3월 총독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조직되었고 이듬해부터 현재 강서 지역인 한강 남단, 방화동부터 염창동에 걸쳐 약 4.4km 길이의 제방을 축조하여 약 600정보의 농지를 관계, 보호하는 사업을 맡았습니다. 양동 수리조합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 연안 및 개화동 부근에 약 2.8km의 제방과 배수시설을 구축하여 600여 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개간, 관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한강 북단 김포 쪽으로 부천 수리조합, 김포농장지구 수리조합, 김포하류 수리조합 등이 속속 조직되어 1930년대 초까지 한강 하류 전체가 제방과 배수펌프 등 인공시설로 통제되는 거대한 수리체계로 변모했습니다. 한강사 서술에 따르면 수리조합의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양동 수리조합은 염창동에서 부천 고척동까지 4.5km의 제방으로 620정보를, 양천 수리조합은 방화동에서 염창동까지 4.4km의 600정보를 포함했습니다. 부천 수리조합은 전오리에서 개화동까지 2.8km, 3,600정보, 김포농장구역은 걸포리에서 풍곡리까지 5.3km, 450정보, 김포하류구역은 후평리에서 결포리까지 16km, 4,130정보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방화, 염창, 마곡, 송정, 내발산, 외발산, 개화동 일대의 강서 저지대는 사방이 두구로 둘러싸여 과거에는 홍수 때마다 강물이 드나들던 습지터가 행정적 통제 아래 강제로 물을 가둬두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홍수터의 리듬은 행정과 토목시설에 의해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리조합이 아니라 수해조합, 배수불능과 침수의 구조화. 그러나 수리조합 제도와 제방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치수와 관계로 농민 보호와 증산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배수 계획이 부실해 오히려 일부 지역의 침수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926년 조선일보는 양천 수리조합의 치수 사업이 미흡해 저지대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하며 수리조합이 아니라 수해조합이라고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보도는 조합이 사방에 둑을 쌓고도 배수구가 부족해 마곡, 방화, 송정, 내외발산 같은 저지대에서 물이 빠질 길이 막혔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제방을 사방에 둘러싸기만 하고 배수로가 부족했던 탓에 비만 오면 마곡, 방화, 송정, 내발산, 외발산 등 저지대 논 수백 정보가 물에 잠겨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물은 둑으로 막혀 나가지 못하고 자연 배수가 가로막혀 장기간 고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당시 수리조합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배수시설 불완전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하며 양천 수리조합도 예외가 아니어서 배수시설 미비로 인해 일대가 늘 침수 고통을 당하는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논 수백 정보가 장기간 잠기고 농작물이 전멸하는 상황에서 배수로 확장은 일부 대지주가 소유한 고지대 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저지대 소작농의 논은 형식적으로만 처리되거나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침수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소작농에게 집중되었고 강서 일대 침수 피해 부담은 가장 약자인 소작농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운영 주체의 문제, 총독부 임명, 일본인 기획, 조선인, 형식 대표. 수리조합 운영 주체도 철저히 식민 권력 위주였습니다. 양천 수리조합의 초기 설립을 주도한 것은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스다부니치로 등 일본 측 인사들이었고 조합장도 조합원 자치가 아니라 총독부 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23년 3월 15일 조선 총독부는 최병규를 양천 수리조합장으로 임명했으며 그의 임기는 1923년 3월 15일부터 1927년 3월 14일까지였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선출이 아니라 총독부의 발령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양천 수리조합이 농민협동조합이 아니라 총독부 직할의 준행 정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병규는 김포군 양서면장으로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재임한 인물로 확인됩니다. 그는 한강 하류의 수리, 제방, 배수 체계를 통제하는 수리조합장인 동시에 김포 서부를 행정적으로 지배한 장기 재임 연장이었습니다. 1925년 대홍수로 지역이 붕괴한 직후 제방, 배수, 조합비, 노역의 집행 라인을 이러한 총독부 임명 권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도 명목상 조선인 대지주가 조합 대표로 세워졌지만 실제 기술과 재정 결정은 일본인 기술자, 청부업자와 총독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1929년 자료에 따르면 양천 수리조합의 경영진은 일본인 아라이 하스타로 등이 관여하고 조선인 이대영 등은 형식적 대표에 그치는 전형적 식민 통치 구조였다고 합니다. 반발이 커지자 김포의 대지주 김용현이 위원장으로 세워졌으나 이는 지역 반발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제방의 위치, 예산과 보조금, 채무, 공사 발주는 총독부와 일본인 기술자, 일본인 청부업자들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은행 회사조합 묘록으로 확인되는 식민지 경제조직으로서의 수리조합. 1929년 동학영재시보사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은행, 회사, 조합 등 경제단체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중요 자료집 조선은행 회사조합묘록 1929년 판에는 양천수리조합의 대표로 이대영과 일본인 아라이 하스타로가 교차 기재되고 이사로 신기덕과 오타니 겐스케가 교차 기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실질적 통제권은 일본인에게 두고 조선인을 대외적 대표로 세우는 식민지 기업 운영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이대영은 현장에서 양천수리조합을 대표해 총독부와 주민 사이에서 항의와 탄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고 1932년 가양, 염창, 마곡, 송정, 내외발산 등 6개 마을 주민 수백 호가 제방 붕괴 위험과 공사 지연에 항의해 모였을 때도 총독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양동 수리조합에서는 일본인 오타니 겐스케가 평의원 대표로서 1931년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증액과 조합차의 저리 전환, 제방과 수리시설의 국가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수리조합의 재정과 사업이 조선 농민의 판단이 아니라
일본인 운영자와 총독부의 재정 토목 정책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선은행 회사조합 요록에 등재된 양천수리조합은 은행과 주식회사와 함께 수록된 경제조직이며 설립일은 1923년 3월 1일, 본점은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 업종은 수리조합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양천수리조합이 농민자치조직이 아니라 총독부와 금융자본의 관리 아래 놓인 식민지 경제체계의 일부였음을 의미합니다. 노동, 동원, 착취, 수재민이 자기 삶터를 가두는 제방을 쌓다. 수리조합의 실무를 떠받친 노동자들 역시 식민지 구조 속에서 착취되었습니다. 1926년 3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1925년 홍수 직후 제방복구공사에 수재민들이 동원되었으나 하루 품삯이 30전에서 40전에 불과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생계를 잇기 어려운 지경이었고 굶주린 이재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삶터를 가두는 제방을 직접 쌓으며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겪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 사이 일본인 청부업자들은 공사와 노동을 통해 이익을 축적했습니다. 수리 권력의 확장, 신사 허가 문서가 보여주는 통치 장치의 결합. 수리, 행정 권력이 주민 동원과 규율 체계로 확장되는 국면에서 1939년 총독부 문서에는 신명신사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최병규 설립 허가가 기록되어 양서면에서 신사 설립이 최병규 명의로 허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김포군 각 면에서도 신사 설립 허가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동면의 이대영 등 수리조합 계열 인물들이 창건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김포에서의 신사 건립이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행정 권력, 토지 권력, 수리 권력이 결합된 통치 장치였음을 뜻합니다. 최병규는 면장과 수리조합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행정과 농지를 장악한 상태에서 신사 설립을 통해 신도 정책까지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체계가 남긴 구조적 유산, 자연의 물순환 차단과 인공 구조물 의존.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한강 하류에 구축된 수리조합 제방 체계는 식민 통치와 경제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서, 양천 지역은 본래 홍수 때 강물이 넘나드는 자연 습지였는데 억지로 두구로 둘러싸인 수리 식민지로 탈바꿈했고 자연의 물순환 리듬이 인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해방 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며 강서구 일대 집안과 치수 환경에 구조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방화, 마곡, 염창, 송정, 발산, 개화 일대의 저지대 침수, 습지화, 배수 문제, 재개발 집안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1925년 대홍수 이후 일본이 구축한 수리조합과 제방체계가 남긴 구조적 유산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본래 강과 습지의 범람 리듬 속에 있던 홍수터였으나 식민지 시기 제방으로 가두어 생산과 수탈을 관리하는 수리 식민지로 재편되었고 그 구조가 지금까지 재난의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현재 강서구의 침수 위험, 저지대, 배수 의존, 집중호우의 상시화. 오늘날에도 강서구 일부 지역은 침수 취약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한강 하류 남쪽에 위치한 서울 시내 몇 안 되는 저지대로서 대부분 땅이 낮고 주변에 제방이 둘러싸여 빗물이 자연 배수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내부 배수시설, 빗물 펌프장 등이 용량을 초과하거나 작동이 불능해지면 물이 고일 우려가 큽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홍수 위험지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등 하천변 저지대 구역들이 호우시 침수 우려가 큰 지역으로 나타나며 강서구도 거론됩니다. 행정적으로 정부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 하수 정비 등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강서구에서도 과거 침수 피해가 잦았던 곳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접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나 강남구 등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형 배수시설 확충이 이루어졌고 강서구에서도 과거 방화동 등 저지대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 전국 210곳을 상습 침수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국비 지원을 해왔으며 강서구에서도 저지대 동네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아 배수관 확대, 펌프장 증설 등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강서구 저지대 개발에는 침수 위험이 고려되어 마곡지구 개발 당시 대규모 저류지와 방제 시설을 설계에 포함했고, 개화 방화 뉴타운 개발에서도 지반고를 상승시키고 배수 펌프 용량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개화동 등 한강변 낮은 지역은 현재도 집중호우 시 물이 고이기 쉬워 서울시가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2년 여름 호우 시 강서구 마곡, 가양동 일부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2020년대에도 국지성 폭우 때 강서구 골목이나 도로가 단시간에 바다처럼 잠긴 사례가 방송 보도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진 지형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제방 안정성과 재난의 되돌아옴. 1925년부터 1990년의 반복이 말하는 것. 한강 제방의 안정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쌓은 제방들은 해방 후 보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강 하류의 물을 막아두는 인공 구조물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한강사는 1990년 9월이 1925년 을충년보다 더 큰 홍수로 고양군 제방이 유실되고, 김포에서도 한강 제방이 범람해 제방 파손 위기에 놓였다고 기록합니다. 민관이 총동원되어 응급복구로 간신히 막았다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제방, 수리조합 체계가 장기간 유지되며 김포와 강서의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고착시켜 왔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강서구는 역사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저지대였고, 1925년 대홍수를 계기로 인공 제방과 수리조합 체계가 도입되면서 지형과 물관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이 변화는 완전한 홍수 예방이라기보다 식민지 경제 논리를 우선한 면이 있어 배수 취약 등 문제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도 강서구 일부 지역은 침수 위험이 내재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환경부와 서울시의 홍수 위험도 지도나 재해 저감 계획 등에서 침수 취약지로 거론됩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지형적 특성과 인공 구조물 의존이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강서구에는 지속적인 방제, 인프라 확충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의 침수 문제는 과거의 책임만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바꾸고, 어떤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행정 주체가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의 도시계획, 하수 배수 관리, 저지대 개발 기준, 방제 인프라 투자, 재난 대응 체계는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공공의 책무입니다. 침수 취약을 구조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배수, 저류, 관리 체계를 갱신해 위험을 줄이는 도시 운영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지금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오늘의 형태로 만든 배경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앞으로도 위험으로 되돌아올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낮아질지는 현재의 행정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다음 집중호우 때 가장 먼저 드러날 것입니다.